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모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힘들고 새벽에 자주 깨서 아침이 되면 더 피곤한 느낌. 충분히 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날들. 사실 이런 증상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넘어서 숙면 하나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1시간만 수면이 부족해도 뇌 기능이 소주 한 병 마신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단 한 밤만이라도 깊게 자는 날, 온몸이 개운해지는 그 기분.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지 뭐.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슬리프 언드 에이징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수면의 양보다 더 심각하게 변화하는 건 바로 질입니다. 즉, 얕은 잠이 늘어나고 쉽게 깨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깊은 수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수면입니다. 그 3분의 1을 깊고 회복력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남은 3분의 2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면이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부터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바로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무릎이 쑤시는 날, 밤에 푹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괜찮아졌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회복이 이뤄진 겁니다. 만약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신 날이라면 그날 밤의 깊은 수면은 여러분의 회복을 완성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떨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스스로 씻어냅니다. 이걸 뇌의 자가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청소 시스템은 오직 수면 중에만 작동합니다. 깨어있을 땐 뇌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예방법인 셈이죠. 혹시 요즘 건망증이 부쩍 심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감기 걸린 날, 푹 자고 나면 금세 나아지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면에 숙면을 취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자연 살해 세포, 대식세포 같은 면역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이 보약인 이유,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네 번째 이유는 만성질환과의 관계입니다.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심장병, 당뇨병, 비만, 우울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경우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이 자면 좋다는 건 오해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규칙적으로 자느냐입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느낌? 그게 바로 밤사이 염증이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을 자면 우리 몸의 염증 관련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암이나 심장병, 당뇨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숙면은 우리 몸의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밤마다 염증이라는 불씨를 끄는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흔한 수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불면증입니다. 잘 시간이 돼도 잠이 안 오고, 잠들었다가도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증상. 이런 일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된다면 불면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끊기듯 멈추는 증상인데 특히 코를 고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마다 우리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그때마다 뇌는 각성 상태가 되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악순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누웠을 때 다리에 뭔가 간질간질하거나 쥐어짜는 느낌,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숙면 루틴 실천입니다. 다음 장면부터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에게 권하는 수면 루틴 7단계를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입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생체 리듬이 깨져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소셜 제트래그라고 부릅니다. 제트래그는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 몸이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말하죠. 그런데 소셜 제트래그는 실제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주말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몸 안의 생체 시계가 마치 시차를 겪는 것처럼 혼란스러워지는 상태입니다. 즉, 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너무 달라지면 월요일 아침에 몸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기상시간만큼은 꼭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밤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자꾸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침실 온도와 습도를 조정해 보세요. 이불 속 온도는 32도 내외, 습도는 50%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여름엔 25도 내외, 겨울엔 13도 정도가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또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활용해 보세요. 소음이 걱정되신다면 귀마개나 두꺼운 커튼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멀리하세요. 그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젊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조그만 방해도 깊은 잠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면 이상하게 더 오래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뇌가 자야 할 시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깨어 있으려 하죠. 네 번째는 수면 전 이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올 땐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있기보다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조용한 음악 감상, 복식 호흡 등이 좋습니다. 이런 루틴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뇌와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호흡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혹시 밤 늦게 야식 드시고 속 더부룩해서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밤새 소화기관이 깨어 있게 됩니다. 이러면 몸은 자는데 장은 쉬지 못하니 결국 깊은 수면이 어려워지죠. 또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잠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렘 수면을 방해하고 밤새 자주 깨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낮 시간의 활동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도와줍니다. 매일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한 가벼운 운동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단, 운동은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엔 마쳐야 합니다.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유지돼요. 잠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기, 스트레칭, 태극권, 수영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몸이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잠자리에 누운 지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나와 가벼운 독서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졸릴 때 다시 누워보세요. 그리고 침대 수면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면 뇌는 그곳을 쉬는 곳이 아닌 깨어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7단계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수면의 질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수면의 핵심 열쇠 중 하나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잠을 부르게 하고 낮에는 각성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우리 몸의 24시간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됩니다. 보통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해가 뜨면 줄어듭니다. 혹시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잠이 더 안 오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빛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조도 밝기가 100럭스만 넘어도 분비가 억제됩니다. 즉, 형광등 아래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유도하려면 밤에는 가능한 한 주변을 어둡게 유지하고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난 멜라토닌 영양제 사서 먹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멜라토닌이 전문의약품입니다. 즉, 의사의 처방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품질, 성분, 용량 모두 불확실하며 부작용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멜라토닌 보조제를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망가지고 무기력, 두통, 어지러움,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자가 면역 질환자, 우울증 이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복용 전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멜라토닌 보조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복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보통 수면 한두 시간 전에 1에서 3mg 정도를 복용합니다. 하루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멜라토닌은 자기 전에 먹는 졸음약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조절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낮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낮잠,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잘 자면 약이 되고 못 자면 독이 됩니다. 나사 연구에 따르면 26분간의 낮잠이 업무 집중도를 54%, 업무 성과를 34%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1530분 이내, 시간대는 오후 1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혹시 주말에 오후 5시쯤 푹 자고 밤잠 설친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낮잠의 시간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잠 후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팁도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며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게 수면 관성을 최소화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수면 습관을 볼까요? 전 세계에서 장수로 유명한 곳을 블루존이라 부릅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미국의 로마린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과 리듬을 맞춘 수면입니다. 강제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뜨면 활동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카리아 사람들은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활동하고 점심 무렵 짧게 낮잠을 잡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꼭 자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대신 몸이 피곤할 때 스스로 신호를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휴식과 회복을 취하는 생활 방식을 지니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수면 패턴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나는 4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뇌는 적응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장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최소 6시간 이상 수면은 모든 성인에게 필요합니다. 2.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되죠. 수면은 예금이 아니라 그날 써야 하는 에너지 충전입니다. 주말 몰아자기는 오히려 생체 시계를 더 흐트러뜨립니다. 3. 잠은 많이 잘수록 좋다.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은 어떤 걸까요? 첫째, 규칙적으로. 둘째,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셋째,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리듬 속에서. 넷째, 낮 시간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형성하고. 다섯째, 지속적이고 깊게 회복할 수 있는 수면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밤의 휴식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나아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의 숙면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100세까지 걷는 다리, 장수하는 사람들의 운동 루틴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께 꼭 맞는 운동 습관과 장수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